설마 나한테 부작용이?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흔합니다. 밥 먹는데 임플란트가 쏙 빠지거나 뼈가 녹아내리거나 평생 불에 댄 듯이 아프거나 아주 흔하죠. 그러면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? 의외로 임플란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임플란트만 2만 건 심은 전문의 이재일입니다. 작은 부작용과 큰 부작용이 있어요. 작은 부작용은 피가 많이 나거나 붓고 아프고 멍드는 그런 것들이죠.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. 왜? 저희가 상처가 나면 회복되잖아요. 이런 건 금방 괜찮아집니다. 문제는 회복이 안 되는 큰 부작용이에요. 자칫하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. 왜 치과에서 마취주사 맞아본 적 있으시죠? 감각이 없고 입술이 얼얼하고 물 마시는데 주르륵 흐르고 이 감각이 6개월, 1년 계속 가는 거죠. 주로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요. 아래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잇몸이 약한 분들, 잇몸뼈가 너무 얇거나 염증으로 내려앉았거나 그러면 수술할 때 잘못해서 신경다발 건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죠. 두 번째, 비염 축농증. 전문용어로는 상악동염이라고 하는데요. 말 그대로 윗어금니 임플란트를 심을 때 나타나요. 위쪽은 코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과 달리 잇몸뼈가 적어요. 한 10에서 90% 정도로 큰 차이가 있죠. 그러다 보니 여기에 뼈를 이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이 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럼 축농증이 생기거나 냄새가 나거나 바람 새는 느낌이 날 수 있죠. 최악의 경우 이비인후과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쏙 빠지는 경우.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어야 재기능을 하겠죠? 그런데 염증이나 잘못 심었거나 등의 이유로 뼈에 착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흔들거리고 밥 먹다가 쏙 뽑히고 이럴 때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기도 합니다. 위에 말씀드린 부작용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감각 이상. 제가 너무 겁을 드린 것 같은데요. 감각 이상도 약물 복용 시 감각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? 사실 이게 생기는 이유가 신경을 건드려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신경을 일부러 건드리는 선생님은 없어요. 수술 중에 실수로 건드는 거죠. 그러니까 경험 많은 의사를 봐라. 이런 말들이 많지만 이건 기본이죠.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.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가 여부예요. 저는 이걸 시험 문제 미리 풀어보기 라고 설명드리는데요. 우리가 3일 전에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요. 그럼 그 문제를 여러 번 풀 수 있으니 당연히 그 시험은 100점을 받겠죠.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. 얼마나 깊이 심을지, 어떤 각도로 심을지, 크기는 어떻게 할지 등 결국 이 문제를 미리 알면 내 치아에 딱 맞는 임플란트를 만들고 심을 수 있는 거죠.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느냐? 과거에는 잇몸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. 수술 당일에 문제를 받는 것이었죠. 하지만 최근에는 CT와 디지털 임플란트 등장으로 문제를 미리 알고 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라고도 하는데 이걸 갖춘 치과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비염 축농증. 이건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. 코 옆에 공기주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. 여기가 뚫렸을 때 주로 생겨요. CT 분석 오류, 경험 미숙, 과도한 뼈 이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건 치과에서의 손기술이 뛰어나야 해요. 앞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갖춘 곳을 보라고 하셨죠. 윗어금니 임플란트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 경험을 많이 한 의사를 찾아가셔야 해요. 되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, 디지털 임플란트를 갖췄는지 봐라. 둘째, 임플란트를 심은 경험이 풍부한지 봐라. 사실 이것만 보셔도 웬만하면 저런 부작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. 이것도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. 세 번째, 임플란트가 뼈랑 안 붙는 거. 이건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데요. 첫째, 당뇨가 심하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께 나타나요. 뼈 자체가 약하니 임플란트가 잘 안 붙는 거죠. 만약 전신질환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치료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전신 상태가 괜찮을 때 임플란트 하시는 게 베스트죠. 두 번째, 흡연하시는 분들.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돼요. 그럼 임플란트 주위에 피가 잘 안 돌겠죠? 그럼 뼈가 붙는 게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최소 잇몸이 아물게 되는 한 달 정도는 끊거나 확 줄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제가 치료를 마치는 날 꼭 설명드리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치간 칫솔 사용법인데요. 임플란트 하시고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음식물이 너무 껴요. 이건데요.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아요. 그런데 치아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. 그럼 음식을 씹을 때 틈 사이에 잘 껴요. 문제는 이게 계속 지속되면요. 염증이 생깁니다. 이게 심해지면 잇몸뼈가 약해지고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어요. 최악의 경우 뽑힐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음식물을 잘 없애줘야 해요. 이건 칫솔만으로 안 되거든요.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일단 일반 칫솔로 양치질을 합니다. 그리고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를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 웬만한 음식물이 제거가 돼요. 칫솔 사용법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.
오늘 제가 계속 겁만 드린 것 같아서 되게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. 저는 가능한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게 좋다는 입장이지만 정말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대부분의 치과에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위에서 말한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부작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. 최근 한 환자분이 저에게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고 삶의 질이 달라져서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. 보기에도 예쁘고 식사도 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으시다고요. 임플란트 치료 잘 받으시고 잘 드셔서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도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최고의 결과입니다.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신 모든 분들은 치과와 잘 상의하시고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임플란트 부작용 3가지, 이를 피하는 방법과 관리 팁까지 설명드렸습니다.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셨다면 꼭꼭 복습하셔서 치과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닥터제이 치과 대표원장 이재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